예, 고인표 의원입니다. 그 중앙지검장님, 아까 그 감청영장의 집행 절차와 관련해서 통신회사에게 이제 집행 위탁을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계속 지금까지 불법으로 해왔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현재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송수신 내용을 듣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감청영장을 받으면, 예를 들면 오늘이 10월 16일이면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A라는 사람이, 물론 여기는 이제 감청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범죄가 딱 정해져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범죄가 살인, 강도, 인신매매,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그런 것들인데, 그런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통화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 사람의 통화 내역 또는 뭐 메신저 교환 내역을 감청영장을 받아가지고 통신회사한테 집행을 위탁하면, 거기 가서 누가 들어야 되는데 들을 장비가 없어서 못 듣고, 대신 통신회사는 20일부터 30일까지 오고 간 메시지 내용의 기록을 검찰한테 제시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게 제시받은 시점은 물론 뭐 과거의 것이 되지만, 영장을 청구했거나 영장을 발부할 때는 미래의 특정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받는 게 위법하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대법원 판결 2012년 10월 25일 선고한 감청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이 사안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컴퓨터 서버에 이제 저장된 문자 메시지 28,000건을 자기 USB에다가 저장해서 무단 나가가지고 그걸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검사가 그때 기소를 잘못한 거예요. 그걸 감청을 불법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니까 그건 감청이 아니다. 이미 다 지나간 저장된 과거의 기록을 갖다가 본 것이 어떻게 감청이냐,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감청영장을 집행하려면 오히려 가서 직접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한 발 후퇴해서 그냥 기록된 과거에 지나간, 나중에 그 받는 시점에서는 지나간 거지만 그 감청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내용을 받아보는 걸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 검사장께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 이제 대검에서 이 사이버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2번씩이나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 한때 이 표현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나온 여러 가지 그 표현 중에 이제 그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뭐 그 문건을 못 봤지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건 사실입니까? 상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지고 있지 않는데, 하지도 않고 앞으로 아니 지난번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상시 모니터링의 대상이 무슨 대화방이 아니라 포털,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앞에 부분은 빠지고 상시 모니터링만 남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방침도 철회한다, 이런 얘기로 보여져요. 포털
포털에 글 삭제 요청하는 것도 처리하겠다. 아니 나도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와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어제 그렇게 설명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대화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이 수백 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대화방에 압수수색을 당한다거나 뭐 감청 대상이 된다. 물론 이제 뭐 범죄 혐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걱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대화한 여러 제3자들이 내가 한 얘기도 다 검찰이 가서 나중에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그리고 영장을 집행한 뒤에 이런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일정 기간 지나면 통신대역에는 통보를 하도록. 네. 근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통보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영장의 집행 절차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법에 철저하게 맞추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제3자에게 감청을 집행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내에 그 감청 사실을 제3자에게도 통지하고 현재는 그 피의자 본인에게만 통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3자가 가시지 않으니까 제3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 그 수집한 자료 중에 이 피의자와 관련된 증거자료 이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 감청을 하면 그럴 때 증거자료로 쓰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입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공감은 저희들로서도 또 경청해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